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요리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도 튀김용으로 썼다간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참기름도 색이 진하고 향이 많이 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요리에 맞는 기름 쓰는 법, 좋은 기름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메가3가 많은 기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요리에 기름을 활용합니다. 적은 양으로도 높은 칼로리를 내해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음식물에 막을 입혀 위를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칼로리로 인해 피하 지방에 쌓이는 점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요리 중 쉽게 산화돼 발암, 노화 물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산화된 지방이 위협하는 대표적인 장기는 뇌와 혈관입니다. 산화된 기름을 자꾸 섭취하면 뇌혈관이 막혀 신경 전달 능력이 저하되고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에는 혈전이 생기게 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능한 발암, 노화 유발 물질이 적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용유를 골라 써야 합니다. 식용유를 고를 때 첫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입니다. 둘 다 불포화 지방산이긴 하지만 오메가6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항노화 작용을 해 비율이 높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식용유 대부분의 오메가6의 함유량이 훨씬 높습니다.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 기름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식용유에는 오메가3가 거의 없고 오메가6가 대부분입니다. 대두유와 카놀라유는 그나마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오메가3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름은 들기름입니다. 올리브유, 땅콩유, 아보카도유 등은 오메가3와 오메가6 둘 다 적은 반면에 다른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로 색과 향이 너무 진한 참기름은 발암물질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체크해야 하는 것은 기름을 짜낸 방식입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레몬즙을 내듯 눌러서 짜는 압착식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대표적입니다. 올리브를 수확해 바로 압착기로 짜내는 식으로 오일을 만듭니다. 둘째는 열을 가한 다음 짜내는 방법입니다. 그냥 눌러서 짜내는 것보다 많은 양을 짤 수 있지만 비타민이나 기타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 손실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팔리는 일반적인 참기름, 들기름 등이 대표적입니다. 참깨나 들깨를 너무 고온에서 오래 볶으면 벤조피렌까지 생성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저온에서 볶은 참기름과 들기름도 나왔습니다. 신기술을 접목해 향과 맛을 잡으면서도 벤조피렌 생성을 최소화한 기름입니다. 세 번째는 화학 용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식용유가 핵산 등의 화학 용매를 이용해 기름을 추출합니다. 대두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콩, 유채씨, 포도씨 등의 재료를 화학 물질로 녹인 뒤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쳐 지방만 뽑아 담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 제거됩니다. 핵산은 오랫동안 다량 섭취 시 신경계 이상을 일으킵니다. 제조 공정을 거치면서 핵산 등 불순물을 거의 없애긴 하지만 천연 오일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요리에 맞는 기름 선택입니다. 튀김 요리에 쓸 거라면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골라야 합니다. 튀김을 할 때 기름 온도가 보통 180에서 220도이므로 적어도 발연점이 200도가 넘는 식용유를 골라야 합니다. 그보다 발연점이 낮은 식용유로 튀김을 하면 연기가 나면서 발암물질이 대량 생산됩니다. 발연점이 낮은 대표적인 식용유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 중에서도 퓨어 올리브유는 튀김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짜낸 올리브유를 한 번 더 정제한 퓨어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높아 이탈리아에서 튀김용으로 널리 쓰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화학적 조성이 같아 올레인산이 풍부하고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화 안정성도 높아 튀김을 해도 발암물질이 적게 나옵니다. 단 항산화 물질이 걸러진 상태고 올리브유 고유의 맛과 향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들기름을 너무 오래 두면 발암물질이 다량 발생합니다.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더라도 1개월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름을 적재적소에 쓰더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도루묵입니다. 기름은
빛, 열, 산소에 약해서 한번 짜내면 밀봉돼 있더라도 산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갈색이나 녹색 유리병에 든 기름을 골라야 합니다. 산화작용을 하는 남색 파장을 잡아줘 산패를 방지하고 유리병은 산소 투과도 막아줍니다. 보관 온도는 25도 이하이면 됩니다. 기름은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굳을 수 있어 싱크대 및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들기름과 참기름은 낮은 온도에서도 굳지 않으므로 냉장 보관합니다. 특히 들기름은 산패가 매우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합니다. 산소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급속히 일어나므로 막에도 꼭 닫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의 유통기한은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지만 개봉 후에는 산패가 빨리 진행되므로 2에서 3개월 내에 모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유통기한이 가장 짧아 개봉 후 한두 달 이내에 소비해야 합니다. 식용유, 특히 들기름은 용량이 적은 제품을 사는 것이 좋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은 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이 다량 있으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꼭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셔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꼭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